안녕하십니까 기사 친구들 대강사 주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마지막 과목인 정보통신 개론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61번 문제 보시면 정보통신 시스템의 특징은 오늘날 정보통신 시스템을 씀으로써 거리와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겠고요. 대형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많은 양의 파일, 대용량의 파일을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광대역 전송에서만 이용하다는 말, 만자 이렇게 들어가면 거의 뭐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적으로 물었을 경우에 그죠? 한정조사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답입니다. 자, 이런 꼼수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 문자 위주 동기 전송의 제어 문자 중에서 자, 전송해야 할 프레임의 끝을 알린다. 전송해야 할 프레임의 끝을 나타낸다. 이게 end transmission block이라고 합니다. ETB가.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돼요. 전송, transmission, 또 끝이라고 하니까 또 end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63번 볼까요? 자, 다음 설명을 하고 있는 랜의 매체 접근 방식은 근거리 통신망 랜의 매체 접근 방식, 버스형 또는 트리 토폴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전송하고자 하는 스테이션의 전송 매체의 상태를 감지하다가 유효 상태인 경우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 매체를 감지하다가 다른 스테이션과 충돌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돌 나오면 답 나와야 되죠. 뭡니까? 1번이죠. 이 CSM의 CD의 요 CD의 C의 약자가 콜리전의 약자입니다. 충돌이라는 의미죠. D는 디텍션의 약자겠죠. 그러니까 충돌을 막아준다. 영어 단어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 이 CSM의 CD 문제는 앞서 문제풀이를 계속해 오신 분이라면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자, 64번. 자,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벤의 계층 구조 중에서 통신 처리 계층 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벤의 통신 처리 계층 기능입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하여 교환 기능을 수행한다. 자, 필요한 자료를 정보 전송 매체를 통하여 즉시 제공하고 또 순수한 정보 전송만을 수행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축적 기능 및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이게 맞죠? 자, 부가가치 통신망 벤의 통신 처리 계층에서 하는 일은 저장 기능과 그리고 변환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5번. 데이터 전송 오류 검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은 우리가 많이 했었죠. 페리티 검사, 뭐 블록 합 검사, 순환 잉여 검사, CRC. 순환 잉여 검사 CRC는 HDLC 프레임 구조에서도 사용이 된다는 것도 많이 강조를 했었죠. 바이폴라 검사는 오류 검출 방식은 아니고요. 자, 66번. 반송파에 사용하는 정연파에 어디에? 위상에다가 정보를 실어 보내는 변조 방식이다. 위상을 영어로 하면 페이저라고 해서 PSK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 반송파로 사용하는 정연파의 위상 대신에 주파수가 들어가면 뭡니까? FSK가 답이 될 거고요. 자, 요 위상이란 말 대신에 진폭이란 말이 들어가면 앰플리튜드에서 ASK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67번.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 가드밴드의 역할은, 자,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주파수가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존재하면 이 첫 번째 프리퀀시 1과 프리퀀시 2가 서로 부딪힐 경우가 생겨요. 이때 중간에 이렇게 비워두는 이 공간을 우리가 보호대역, 가드밴드라고 하는데, 이 역할은 뭡니까? 각 채널 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죠. 정답 3번이고요. 자, 68번.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TCP/IP에서 TCP는 OS의 7계층의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 TCP/IP는 인터넷 프로토콜로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전송 계층에서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광섬유 케이블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광섬유가 이렇게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 케이블 안에서 빛을 쏘아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클레드의 역할은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사시키는 역할. 69번 문제 이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문제풀이 과정에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한 개만 더 해드릴게요. 자, 클레드가 광섬유 케이블에서는 클레드 외에 세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코어라는 것도 있어요. 코어. 그러니까 둘둘 말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킷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킷. 그죠? 재킷. 자, 그러면 광섬유 케이블이 아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반사시켜서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했을 때 코어가 하는 일은 실제로 빛이 통과하게 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광섬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 광섬유. 광섬유를 우리가 코어, 이게 광섬유를 이렇게 꼬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클레드는 뭐라 그랬어요?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재킷은 그 빛이 이 케이블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재킷입니다.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광섬유 케이블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번 코어, 2번 재킷, 3번 클레드,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70번. 자,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가운데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링크가 있어야 되고 바깥쪽에 통신회선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나비 모양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회선을 먼저 연결하고 마지막에 회선을 절단합니다. 가운데에서 링크를 설정하고 링크를 해제하게 되겠죠. 맨 가운데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자, 외우는 방법 아시겠죠? 데이터 전송을 기준으로 안쪽에 링크, 바깥쪽에 회선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결부터 먼저 하고 뒤로 갈수록 해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71번. 자, 다음 국제표준통신 프로토콜 중에서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ARP죠. ARP. IP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것은 ARP. 반대로 물리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은 ARP는 ARP인데 RARP가 됩니다. RARP.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72번. 자, OSI 7계층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OSI 7계층 물대내 트세표 응 중에서 대화, 그죠? 대화 및 동기점을 이용한 효율적인 데이터 복구 적용한 것은 세션 계층입니다. 대화란 말 나오면 뭐다? 세션 계층이다. 문제를 통해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73번 문제는 인터넷 통신을 위한 기본 통신 프로토콜은 TCP/IP입니다. 앞서도 한번 나왔었죠? TCP/IP는 인터넷의 통신을 위한 기본 프로토콜이 TCP/IP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그 인터넷 진출이 안 될 때 통신 환경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TCP/IP의 I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보통 체크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TCP/IP가 인터넷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도 많이 나왔던 거죠. RS-232C 하면 뭐 생각나야 됩니까? 그쵸. 미국 전자공업협회 EIA가 생각나야 되고요. 자, EIA에서 RS-232C는 몇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5개의 핀으로 구성된 커넥터로 연결되어 있다. 이거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5번. 자, 국제전기통신연합이죠. ITU-T 권고안에서 V 시리즈와 X 시리즈 두 개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V 시리즈는 주로 아날로그 전송망, X 시리즈는 주로 디지털 전송망에 사용된다. 그래서 전화망을 얘기한다면 V 시리즈는 PSTN에 주로 사용되고요. PSTN. PSTN은 우리말로 하면 공중 텔레폰 네트워크예요. 공중 전화망. 전화는 주로 아날로그잖아요. 그러면 X 시리즈는 디지털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PSDN으로 나타냅니다. PSDN의 약자는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 공중 데이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X 시리즈의 내용은 뭡니까?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사항이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뭐 저기 그림, 사진이나 뭐 동영상 파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화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JPG 여러분 잘 아시죠? 정지 영상, 뭐 그림, 사진 파일을 의미하는 거고 MPG 동영상 파일이죠. MHEG도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관련된 표준화가 맞고요. MHS는 메시지 헤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멀티미디어 아니고 메시지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77번.
자, 이것도 진짜 마르고 닳도록 나왔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PCM 부호화 단계 어떻게 외우라 그랬다? 표, 양, 부, 복 한 단계 더 하면 복호화. 복호화에 복해서 표양부복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표본화를 거쳐서 양자를 거쳐서 부호화를 거쳐서 복호화를 시키게 되면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78번. 자, 병렬 전송 방식 하면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당연히 직렬 전송 방식이겠죠? 직렬은 1차선 도로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1차선 도로. 병렬은 한 7에서 8차선 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1차선 도로로 달리는 게 빠르겠어요? 7, 8차선 도로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물론 뭐 차의 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교통 흐름이 좋은 7, 8차선의 속도가 빨라요. 하지만 병렬 전송은 7, 8차선으로 속도가 빠르지만 단점은 뭐예요? 공사비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유가 경제적이다라 말이 잘못됐죠. 직렬 전송보다 전송 속도 빠른 거는 맞아요. 원거리 데이터 전송에서 보다 경제적인 거 아닙니다. 원거리 데이터 전송은 직렬 방식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79번. 자, HDLC 프레임을 구성하는 필드가 아닌 것은, 자, 이거 적어 봐야 돼요. 뭐, 주, 재, 정, 검, 딱 적고.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주제 점검으로 외우라 하고, 맨 앞에 뭐 있어요? 시작 플래그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끝나는 종결 플래그가 있어야 돼요. 시작 플래그 모양이 0하고 1, 6개 0이다. 종결 플래그도 마찬가지다. 자, 주소부, 제어부, 정보부, 검사부다. 검사부에서 주로 하는 검사 방식은 CRC 기법을 쓴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더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죠. FCS 필드, 이게 CRC 검사 기법에 사용되는 그게 FCS라고 우리가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필드, 앞쪽에 플래그, 뒤쪽에 플래그 필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필드가 제어 필드가 되겠죠. 제어 필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문제.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교환기에서 패킷을 일시 저장 후 전송하는 축적 교환 기술이다. 자, 우리가 이거 마르고 닳도록 했었어요. 그죠? 교환 방식은 크게 뭐와 뭐로 나눈다? 그죠? 축적, 그죠? 축적 교환 방식과 회선을 교환하는 회선 교환 방식으로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축적 교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뭐 패킷 교환 방식과 메시지 교환 방식으로 나눈다. 그죠? 패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그램 방식과 그리고 가상회선 방식이 사용된다. 이 글자가 완전히 엉망인데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그 타블렛이 좀 미끄러워서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죠? 본강에서는 제가 글씨 좀 잘 쓰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화면 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타블렛이 미끄러워서 글씨가 제가 원하는 형태로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패킷 처리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맞죠?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X25는 패킷형 단말기와 패킷망 간의 접속 프로토콜이다. 이 패킷형 자체가 디지털 방식이에요. 그쵸? 디지털 방식. X25 하면 디지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은 X75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 X75에 대해서는 크게 시험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그 우리 앞서 우리가 했던 그 PSDN 부분 있죠. PSDN 공중 데이터망에서 서로 이제 그 단말기와 단말기 산에 통신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X75 방식이라는 거. 패킷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 2, 3번이 다 맞는 말이니까 4번으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다 끝냈습니다. 그죠? 끝냈고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또 새로운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새로운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또 제가 강의를 또 메꿔 드릴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서 반드시 합격해서 실기 강의를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를 또 저랑 같이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요. 저와의 인연은 여러분의 합격이라는 인연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득점 합격을 바라면서 저 조대호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대표 강사 조대호였습니다.